대중의 환호 속에서 빛나던 스타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군가의 학창시절을 지옥으로 만든 끔찍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악몽이었죠. 오늘은 찬란한 성공의 정점에서 과거의 학교폭력 폭로로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린 유명인 10명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 학생 본인이 유명인이 된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아버지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 사건은 2017년에 벌어졌습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언어폭력이라고 하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된 표현들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정치 성향을 조롱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는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방을 쓰던 학우였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게 더 끔찍합니다. 학교에서만 마주치는 것도 힘든데 기숙사에서 같은 생활 공간까지 겹치면 피해자는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욕을 듣고 쉬는 시간에도 눈치를 보고 기숙사로 돌아가도 또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폭력 절차 끝에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중이 더 분노한 지점이 있습니다. 정순신 측은 이 전학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패소했고 강제 전학 처분은 유지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처분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정순신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됩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자리입니다. 그 순간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과 대응 과정이 다시 보도됩니다. 결과는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임명 발표는 2023년 2월 24일, 사의 표명은 2월 25일, 임명은 취소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8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루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김가람 르세라핌 학교 폭력 논란입니다. 르세라핌은 데뷔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은 걸그룹이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나왔고 멤버 공개 하나하나가 기사였습니다. 김가람도 그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뷔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학교 폭력 의혹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속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김가람이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폭로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보서 일부가 공개되며 논란은 커졌습니다. 김가람이 5호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5호는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폭행 장면을 마음대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김가람 본인도 폭행 사실을 부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한 쪽에서 느꼈을 공포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데뷔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섭니다. 팬덤이 생깁니다. 소속사가 방어합니다. 그 순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냐? 질투 아니냐? 증거 있냐? 학교 안에서 힘들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다시 버텨야 하는 겁니다. 결국 김가람은 데뷔 약 19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하이브와 소스 뮤직은 전속계약 해지와 르세라핌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돌에게 데뷔 첫 달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김가람은 그 첫 달을 무대보다 논란으로 더 크게 남겼습니다. 활동 중단, 계약 해지, 그룹 탈퇴, 데뷔 초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 논란이 활동을 멈춰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김유성 NC 다이노스 지명 철회입니다. 운동 선수에게 프로 지명은 인생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구단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마추어 선수는 프로 선수가 됩니다. 김유성도 그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NC 다이노스는 김해고 투수 김유성을 2021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 선수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사건이 알려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중학교 야구부 시절 벌어졌습니다. 전지 훈련 중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후배가 다시 열었다는 이유로 김유성이 피해 학생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흉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운동부 후배에게 선배의 주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 팀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 날도 그 선배 앞에 서야 합니다. 후배는 맞은 배보다 다음 훈련 때 그 선배와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유성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서 심리치료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로 지명 발표가 나자 피해자 측과 팬들의 반발이 다시 커졌습니다. 사과는 제대로 됐나? 피해자는 회복됐나? 그런데 프로 입단부터 먼저 해도 되나? 결국 NC 다이노스는 지명 발표 나흘 만에 김유성의 1차 지명을 철회합니다. 구단도 손해였습니다. 1차 지명권을 스스로 날린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단호했습니다. 프로가 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구속은 빠를 수 있습니다. 공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학교 폭력 사건은 드래프트 발표 직후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네 번째, 황영웅 불타는 트롯맨 폭행 논란입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압도적인 우승 후보였습니다. 투표 1위를 달렸고 결승 무대까지 갔습니다. 우승 상금은 약 6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승을 앞두고 과거 폭행 전과와 여러 의혹이 터집니다. 가장 크게 알려진 건 2016년 술자리 폭행 사건입니다. 황영웅이 지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지인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생일 술자리에서 맞아 쓰러졌고 쓰러진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는 주장, 치아가 틀어지는 후유증을 겪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싸웠다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일날입니다. 축하받아야 할 날에 폭행을 당하고 쓰러지고 얼굴을 걷어차였다는 기억까지 남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상대는 방송에서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박수칩니다. 우승 후보라고 부릅니다. 상금 6억 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해자는 그 무대를 보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황영웅 측은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하지만 폭행 전과 보도와 여러 의혹이 이어지며 여론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 황영웅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부가 먼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반응이 커졌습니다. 결국 2023년 3월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자진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결승 직전이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우승을 눈앞에 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무대 바로 앞에서 내려온 겁니다. 다섯 번째, 진달래 미스트롯2 학교 폭력 폭로입니다. 진달래는 미스트롯2 준결승 진출자였습니다. 방송에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었고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온라인에 학교 폭력 폭로글이 올라옵니다. 피해를 주장한 작성자는 중학교 앨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언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처음 맞았을 때 귀에서 들리던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붓고 멍이 들자 이후에는 몸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슴뼈를 맞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 돈을 빼앗기고 옷을 빌려간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
통마늘을 먹이는 식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 다툼이라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몸이 아픈 기억만 남은 게 아닙니다.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또 맞을지도 모르고 돈과 옷까지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사람은 TV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폭로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진달래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미스트롯 자진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진달래 본인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준결승 진출자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방송은 빈자리를 채워야 했고 대타로 양지은이 투입됩니다. 양지은은 짧은 시간 안에 무대를 준비했고 결국 미스트롯 최종 진이 됩니다. 진달래가 빠진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프로그램 우승자가 된 겁니다. 6번째, 잔나비 유영현 학교 폭력 인정 탈퇴입니다. 2019년 잔나비는 한창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차트에서 버티고 있었고 공연장은 사람들로 차고 밴드 이름은 대중에게 확실히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밴드가 정상으로 올라가던 그때 멤버 유영현의 학교 폭력 폭로가 터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학창시절 유영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계속 불편하고 무서운 기억을 안고 지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괴로웠던 건 가해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대중의 박수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복도에서 피하고 싶었던 사람, 같은 학교 안에서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 그 사람이 무대 조명 아래 서서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던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성공한 밴드 멤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서는 여전히 괴롭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비난이 빠르게 번졌고 밴드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속사는 유영현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현은 결국 잔나비에서 자진 탈퇴했습니다. 한창 뜨던 밴드에서 키보드 멤버 한 명이 사라진 겁니다. 잔나비라는 이름 옆에 학교 폭력 폭로와 탈퇴가 같이 붙어버렸습니다. 7번째, 송명근 심경섭 남자 배구 학교 폭력입니다. 두 사람은 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였습니다. 프로코트 위에서 유니폼을 입고 뛰던 선수들에게 2021년 과거 학교 폭력 폭로가 터졌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은 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말에 따르면 학창시절 폭행이 있었고 그중 한 사건에서는 신체 중요 부위를 맞아 말 그대로 불알이 터졌고 고환 봉합 수술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냥 조금 맞은 정도가 아니라 병원과 수술 기록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선 내용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장난으로 고환봉합 수술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배구부에 들어가야 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학교 운동부에서는 한 번 마주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체육관에 또 들어가야 합니다. 연습줄에 서야 하고 숙소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을 잡고 줄을 서고 코치의 눈치를 보고 그 분위기까지 버텨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조용히 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붙으면 피해자는 더 갇히게 됩니다. 몸은 다쳤는데 말하면 본인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몰리니까요. 피해자 측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몸에 남은 폭행과 수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장이 알려지자 대중 반응은 바로 뒤집혔습니다. 프로 선수라는 말이 학교 때의 기억을 지워주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선다고 피해자의 몸에 남은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두 선수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잔여 시즌 경기까지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선수에게 시즌 불참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경기 기록이 멈추고 팀 안에서의 자리가 흔들리고 팬들 앞에서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과거 폭력이 프로코트 한가운데로 따라와 선수들의 시즌을 멈춘 사건입니다. 8번째, 블락비 박경학교 폭력입니다. 박경은 래퍼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똑똑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문제를 잘 풀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대중에게는 머리 좋은 연예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사람이 학교 폭력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폭로자는 박경이 학창시절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약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빠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방송에서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 예능에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그런데 폭로에서는 약한 동창을 괴롭힌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두 이미지가 한 번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조가 더 괴롭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기억은 남아있는데 어느 날 TV를 켜면 그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방송은 그 사람을 밝게 포장합니다. 자막은 웃기게 묻고 출연자들은 웃고 시청자들은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그 장면은 웃긴 장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학창 시절을 망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폭로 이후 박경은 사과했습니다. 학창 시절 모범생 이미지가 아니었고 철없고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경은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만 버티지 않았습니다.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방송 쪽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경이 출연 예정이던 아는 형님 방송은 결국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예능에서 방송분이 통째로 날아가는 건 큽니다. 이미 촬영은 했고 카메라에 영상은 남아있는데 시청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화면은 못 나옵니다. 연예인에게 방송 출연은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다음 일과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폭로 하나가 그 화면을 막아버렸습니다. 9번째, 이재영, 이다영 자매학교 폭력 폭로입니다. 한때 한국 여자배구의 간판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국가대표급 실력, 방송 출연, 광고, 팬들까지 겉으로 보면 그냥 성공한 운동선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온라인에 올라온 폭로글 하나가 그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피해자 측 주장은 단순히 친구 사이에 싸웠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배구 시절 피해자 측 폭로 속 자매는 같은 팀 안에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빼앗고 도둑질 누명까지 씌웠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맞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이 사라지고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내 잘못이 되고 억울하다고 말해도 팀 안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체로 얼차려를 시키고 서로 가혹행위에 동참하라고 강요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부모를 향한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운동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정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교실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지옥인데 운동부는 더 좁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보고 숙소에서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또 봐야 합니다. 선배나 동료가 팀 안에서 마음대로 시키고 위협하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하루 종일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내 물건을 건드릴까? 오늘은 내 부모를 욕할까? 오늘은 또 무슨 누명을 씌울까? 오늘은 진짜 칼을 들이밀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구공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TV에 나옵니다. 국가대표가 됩니다. 예능에서 웃습니다. 광고에도 나옵니다. 피해자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경기 장면이 아니라 그 시절 숙소와 훈련장, 자기 몸이 얼어붙던 순간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폭로가 터졌고 두 선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빠르게 왔습니다.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배구협회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내려갔고 광고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수여됐던 상까지 취소됐습니다. 체육계 폭력 문제는 정치권까지 번졌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높은 점프와 강한 스파이크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피해 폭로가 나오자 그 박수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10번째, 배우 지수 드라마 하차와 손해배상입니다. 지수는 드라마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미 방송 중이던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6회까지 방송이 나갔고 촬영도 상당 부분 끝난 상태였습니다. 배우에게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포스터가 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라인의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폭로가 올라옵니다. 폭로 내용에는 폭행, 금품 갈취, 대리시험, 지속적인 괴롭힘 같은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가 매일 긴장해야 하는 곳이 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몸이 먼저 굳고 교실에서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 이름만 불러도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빼앗겼다면 집에 가서 왜 돈이 없냐는 말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맞은 건 학교에서인데 곤란한 설명은 집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대리 시험까지 강요받았다면 더 끔찍합니다.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TV 속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시청자는 로맨스 주인공을 봅니다. 피해자는 과거 교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지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과거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현장은 바로 멈췄습니다. 남자 주인공 하차, 배우 나인우 투입, 이미 찍은 장면 재촬영, 스태프는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상대 배우도 다시 연기해야 했습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장면을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힌 일이 몇 년 뒤 드라마 촬영장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후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는 지수의 전 소속사 키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약 30억 원대로 알려졌고 2024년 7월 1심에서 법원은 키스트가 14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돈은 지수 개인에게 바로 나온 판결은 아닙니다. 전 소속사와 제작사 사이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본 장면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잊지 못한 과거가 드라마 주인공을 교체시키고 촬영장을 다시 열고 결국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